47대 총학생회 선거 공동정책 토론회가 어제 저녁 7시에 공학관 228호에서 열렸습니다.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서는 역전과 소통 두 선거운동본부의 공약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역전 선본에는 특정 과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대표성 공약이 될 만한가라는 의구심이 주어졌고, 소통 선본에는 대부분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공약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내 출력 서비스 방식이 바뀌면서 프린트 가격이 20원에서 4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의 K카드와 더불어 에듀투페이퍼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프린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에듀투페이퍼의 경우 로그인을 하면 매일 80원씩 요금 충전이 되며 광고 시청을 통해 추가로 무료 인쇄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9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단 한 명의 후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동연은 오는 27일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내년 3월까지의 동연 일정은 비대위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BBS 위클리 뉴스의 황주호입니다. 공동정책 토론회는 선거 참여 패널이 선거운동본부 정 후보와 부후보를 불러 공약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학선거 패널로는 저희 BBS와 국민대신문사 국민저널이 참여했지요.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이 두 선본에 던져졌습니다. 약 3시간 반 동안의 정책 토론회를 지켜본 제 생각은 공약만 있고 대책은 없다였습니다.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내세운 공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허술한 공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 학생은 단 3명이었습니다. 첫 소식으로 박수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역전과 소통 선거운동본부위원회에 대한 공동정책 토론회가 어제 공학관 228호에서 열렸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국민대 방송국과 신문사, 국민저널이 선거 참여 패널로 참석했으며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공동정책 토론회에서는 셔틀버스와 등록금, 수강신청 등 주요 공약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셔틀버스 안건에 대해서 소통선보는 셔틀버스를 유료로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버스 노선은 그대로 무상으로 하되 수요조사를 통해 증설된 셔틀버스를 유료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통선보는 셔틀버스에 대한 학교 측이 쌓아놓은 적립금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등록금 안건에 대해 두 선보는 학교 측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서 소통 측은 수요조사를 통해 학우들이 들어야 하는 필수 전공 수업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역전은 수강 신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버가 느리다는 점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역전과 소통 선보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경상관 301호에서 학우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합동공청회에서 공약에 대한 검증이 또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소연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 방송국에서 4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소통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거운동본부 역전과 그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역전의 윤준호 정후보와 이인준 부후보가 나와 계십니다. 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선거운동본부 역전에 대한 설명과 정후보 부후보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역전 선거운동본부는 부각을 위한 한판 뒤집기 역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총학생회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학교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학생회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학교가 학생을 무시하게 되고 독단적인 행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총학생회는 이를 제재하는 진짜 총학생회가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네.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선본 이름을 역전이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역전 선본에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온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3학년 윤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부각을 위한 한판 뒤집기 역전 선거운동본부 부총학생회장 후보 자동차공학과 3학년 이인준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가 학우들에게 나눠주는 홍보물을 조금 봤는데 3페이지에 걸쳐서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선관위에 제출한 핵심 선거 공약에는 그 인설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차이를 둔 이유와 그리고 인설진을 선택교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학교 측에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인설진 과목을 이제 필수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과목을 이제 바꾸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총학생회라고 하는 공간은 학우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학교에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유세 바로 전주에 설문조사 기간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그 설문조사 기간 동안 학우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58% 정도의 학우분들께서 인설진 수업에 대해서 불만족을 나타내 주셨고 그러면서 그 사유들에 대해서도 그 인생설계와 진로라는 이름의 수업이 정작 인생설계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을 네. 이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듣는 수업인데 학우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에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설진 부분을 넣게 네. 되었고요. 그 전에 이제 선관위에 제출한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고 또 그 설문조사 기간 이번에 선거 세칙 중에 새로 생긴 것 중에 설문조사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들은 그 설문조사 기간을 통해서도 학우분들께 먼저 다가가고 더 많은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그 전에는 인설진 수업이 불만족인지 만족인지가 그 전까지는 저희 선보만의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우분들을 만나본 결과 인설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학우분들께서 불만족을 하시고 계시는지 만족을 하시고 계시는지도 알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불만족을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불만족을 하시는지, 만족을 하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만족을 하시는지 등을 알게 되어서 이제 유인물로 나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하게 언급을 하다 보니 인설진에 관련된 유인물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외에 이제 선거 세칙에 따르면은 세 종의 유인물을 이제 네. 배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인물은 이제 인설진에 관해서 이제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아봤고요. 나머지 두 종의 유인물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이제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인설진의 경우에는 2013학년도 입학생들부터 필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학번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설진 수업이라고 하는 게 13학번 그 학우분들도 계시고 14학번 네. 학우분들도 이제 이번에 인설진 수업을 듣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다 듣게 그 수강을 완료하시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그 13, 14학번 분들께서도 이제 나는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지금 필수에서 선택으로 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저희들은 그래서 한 가지 과목을 바꾸자고 바꾸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총학생회라고 하는 공간이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학생 자치기구 이기 때문에 이제 학우분들이 불만족하는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학교가 아무리 필수라고 정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우분들이 불만족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선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진짜 학우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강한 총학생회의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학우분들과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인설진에 관련된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고학번 학우분들께서도 분명히 학우분들께서 불편해하시고 불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총학생회에서 바꿔야 한다고 엄청 많이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희 그 3일간의 유세 기간 동안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우들과 함께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출마 소견문도 보면은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분리된 채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말은 학우들이 현재 총학에 대해 좀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우들의 무관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우분들이 무관심한 이유가 그냥
총학에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총학생회가 학우분들에게 이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제대로 채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이제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또 그래서 무관심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학우분들하고 총학생회라는 공간이 이제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지금의 총학생회, 그 전까지의 총학생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학교 측의 총학생회라고 불릴 정도로 네. 학교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학우들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했던 모습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총학생회가 아닌 정말 학교와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그래서 학우분들이 보실 때 우리들의 총학생회다라고 불리우는 총학생회를 이제 만들어 가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는 페이스북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도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만 네. 지금은 국민들 대신 전해드립니다나 아니면 민주광장 같은 페이스북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봤을 때 다른 홈페이지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더 많은 담론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구나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지나 아니면 자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우분들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상시적인 만남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그 정문에서 아침 인사를 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다라고도 비춰질 수 있지만 지금의 총학생회를 학우분들께 여쭤보면은 이름은 그냥 그 복지관 운동장에 있는 전광판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얼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께 얼굴도 알리고 저 사람이 우리들을 대표하는 총학생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일주일의 시작을 학우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저희들 스스로도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자주 만나기 위한 그런 창구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보다 좀 친근한 총학생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내용을 좀 보면 좀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써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등록금 문제 해결, 수강 신청 시스템 개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적혀 있었는데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인하가 됐고 이제 안정화가 되는 과정인데 우리 학교 등록금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등록금 인하가 이제 0.4%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0.4%는 학우들이 학생회를 통해서 요구를 해서 인하가 됐다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 이 유형을 받기 위해서는 그 0.4% 정도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라는 이 요구안에 따라서 인하가 된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그 등록금의 문제들을 많이 보면은 이제 재단에서 많은 법정 전입금들을 이제 납부하지 않고 4년 동안 39억이라는 큰 돈들이 이제 계속 교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좀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은 의무적으로 이런 예산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대학 알림이나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원이 이번에 새로 이제 열리고 학교의 많은 공간들을 이제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데요. 의무가 아니지만 분명 이 평생교육원 역시도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국민대학교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고 학교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을 거란 것들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 평생교육원에 대한 이제 예산과 얼마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학우들에게 이제 환원을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 내용들과 그런 것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정 전입금 지금까지 계속 재단에서 납부하지 않고 미뤄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납부할 것을 강력하게 학우의 힘으로 요구할 것이고요. 또 예산을 이제 매달 수입과 지출에서 이제 뻥튀기라고 불리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수입은 이제 축소시키고 지출은 지출 예상액은 확대시켜서 이제 예산이 뻥튀기되고 있는 부분 그런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학생회가 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등록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방학 중에 네. 등록금을 이제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의 그 위원 구성들이 이제 학생 대표 3명 빼고는 이제 학교 대표 3명, 네. 그리고 전문가 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학교에서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의 이런 비민주적인 학생의 활동력을 좀 제한하는 이런 위원 선정부터 이제 비밀 유지 조항까지 이런 것들을 폐기하도록, 바꿔내도록 학생회가 같이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강 신청 시스템도 이번에 안정화가 살짝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그 학보사 기사를 통해서 학우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수강 신청을 하는 이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가 구용의 웹페이지라고 하는 구용의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학우들이 많이 접하셨고, 이게 학교에서는 예산 문제로 이제 네. 더 이상 신형으로 교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학우들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학우들에게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또 수업을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네. 이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측에서는 또 재정상의 문제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학교가 재정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학생들의 이제 자치 공간이나 이런 학우들의 이제 복지 서비스들을 많이 감축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학우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런 수강 신청 같은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우들의 의견 수렴들을 좀 많이 모아내고 요구안을 좀 제출해서 학교에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더 강력한 행동과 더 많은 요구들로 지금의 상황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교 교내 출력 서비스가 변경돼 출력 비용이 인상됩니다. 정보기획팀이 교내 전산실과 휴게 공간에 설치된 프린트의 서비스가 변경된다고 지난 11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프린트 서비스는 기존 K카드로 사용하던 것에서 에듀투페이퍼를 추가해 복합 이용으로 방식이 바뀝니다. 에듀투페이퍼는 에딧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며 10에딧에 10원입니다. 새로 도입된 방식은 내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출력 비용은 20원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 24일부터의 출력 비용은 40원으로 20원 오릅니다. 에듀투페이퍼 어플에 가입하면 로그인할 때 매일 80에딧을 받으며 광고를 시청하면 광고에 따라 무료로 에딧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서비스 변경으로 인해 교내 전산실과 휴게 공간에 설치된 프린트 사용이 오늘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중단되며 내일부터는 정상 운영됩니다. 제29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회장단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동아리연합회가 오는 25일과 26일에 열리는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회장단 선거를 제외한 분과장 선거만 실시한다고 11일에 밝혔습니다. 분과장의 경우 7개의 분과 중 구기 레저 분과를 제외한 6개의 분과에서 단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최희윤 동아리연합회장은 차기 동아리연합회장단 후보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27일에 열리는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했으며 비대위가 동아리연합회장단을 대신해 내년 3월까지 동아리연합회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3월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인 토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오후 늦게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 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BBS 위클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